자, 모의고사 11회 1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호의 위협 수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경호 대상자의 낮은 지위, 공지에서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공격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나 경계의 필요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위협 수준 1, 2, 3, 4. 자,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자, 말 외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대상자가 퇴직을 했다. 지위가 낮다 하면 위험도가 매우 낮은 거겠죠? 그래서 위협 수준이 1, 2, 3, 4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위협 수준 숫자가 1, 2, 3, 4 클수록 위협 수준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위협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니까 위협 수준 4에 해당된다고 추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정답도 4입니다만은 자, 위협의 등급을 1, 2, 3, 4로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광적인 암살자에 의한 어떤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상태, 수준, 이걸 위협 수준 1입니다. 광적인 암살자. 두 번째는 잠재적 위협 수준인데 암살범, 테러범에 의한 잠재적 위협 수준이 있다. 요거는 2단계입니다. 위협 수준 2. 그 다음에 단순히 암살의 납치가 단순한 가능성 정도가 있다. 이건 3입니다. 그 다음 방금 설명한 게 4입니다. 그래서 광잠가낫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면 소술형으로 광장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성하기 어렵죠.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역시 모이를 잘 잡아먹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광잠가낫, 광장에서 잠자는 사람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다. 이렇게 외워도 좋고. 자, 광잠가낫 외우고 있습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행차 코스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호의 어떤 원칙에 가장 크게 위배되는가? 은밀 경호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두뇌 경호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 이건 딱 보는 순간에 두뇌 경호 원칙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하고 관계 없죠? 요거 아니면 요거죠. 행차 코스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면 공개하면은 어떤 원칙이 위배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은밀 경호일까요? 목표물 보존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자칫하면 은밀 경호의 원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그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은밀 경호의 원칙은 경호원이 갖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경호 차량, 경호 무기 이런 것들을 외부인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차 코스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비노출 경호, 은밀 경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행차 코스의 공개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느낌은 관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목표물 분리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분형입니다. 이 원칙은 대상자, 행차, 일시, 장소, 그 다음에 행차 코스, 이동 수단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보완해 줘야 된다.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차 코스에 나오잖아요. 차로 가는지 헬기로 가는지 열차로 가는지 모르게 해야 되고, 일시, 장소, 코스, 이동 수단 이걸 모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보 이동은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 번 갔던 것은 재방문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목표물 보존의 원칙입니다. 즉 즉 경호 대상자를 공격자가 잘 알지 못하도록 공격자와 멀리 떼어놓으라는 원칙. 이게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선발 경호 활동의 준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발 경호의 준비 단계는 경호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호 활동의 제1단계이다. 행사의 성격, 규모, 특성 등을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 취약성을 도출하는 단계다. 세부적 경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준비하고 이루어지는 단계다. 경호 조치를 위한 취향요소 분석, 병력 운영 규모 판단 등이 포함되는 단계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을 보면 선발 경호 활동의 준비 단계입니다. 앞서서 제가 선발 경호 활동도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전체 경호 계획도 계준 실평으로 나눴지만 선발 경호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준비 단계, 실시 단계, 평가 및 자료 전환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준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 경호의 준비 단계입니다. 경호 전체 계획의 준비 단계가 아니고 선발 경호의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선발 경호는 안전검칙을 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 경호 안전검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선발 경호를 실시하기 전 단계 준비 단계. 그리고 행사의 성격, 규모, 특성을 검토 분석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행사의 문제점이나 취약점이 무엇인가 도출하는 어떤 1단계, 선발 경호에서 1단계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장 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거고, 경호 책임자에서 개인별 임무 부여를 하든가 작전회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발 경호의 준비 단계입니다. 요 선발 경호 준비 단계는 어떤 책이 나오고 어떤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철 교수하고 송강호 교수님 책에 선발 경호 준비 단계, 사전 예방 경호 단계가 나오는데 준비 단계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준비 단계는 이런 것들이다. 제1단계 활동이다. 현장 답사를 한다. 관련 부서 협조를 한다. 뭐 현장 답사라는 게 현장 답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위한 준비, 계획 경호 책임자에 의한 개인별 임무 부여를 위한 준비. 예를 들면 선발 경호 가면 여러분 뭐 작전 담당, 안전 담당, 뭐 행사 내부 담당들 있죠. 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경호 활동의 제1단계죠. 행사 성격, 규모, 특성을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 취약성을 도출하는 단계죠. 세부적 경호 수립, 계획 수립에서 현장 답사를 준비한다 그랬죠. 준비. 요게 맞고 경호 조치를 위한 취약 요소 분석, 병력 운영 규모 판단은 현장 답사할 때 고려사항이죠. 현장 답사 시에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갖다 가면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 잘 연기시켜 놓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경찰이 수행하는 경호상 안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안전활동이란 경호행사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행사장, 숙소, 연도 등의 인적, 물적 방비활동을 말한다. 맞아 보이죠? 평상시 안전활동과 행사장 안전활동으로 구분된다. 자, 이것도 어떤 책에 있고 어떤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는 평상시 안전활동과 행사전 안전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인의 행사 예상 지역에 대하여 경비 근무를 실시하는 청경이나 청원경찰이나 경비원 등 준경찰요원의 관리 감독은 행사 전에 임박해서 수행하는 안전활동이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읽어볼까요? 행사장 내외곽에 지그재그식으로 경계의 경찰력을 배치하여 불순부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행사 전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활동이다. 자, 지그재그식 병력 배치, 모든 사람은, 모든 참석자는 반드시 MD를 통과, 이게 나오면 이건 행사 전 3단계입니다. 4번은 확실히 맞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청원경찰의 경비원 등 중간경찰요원의 관리감독은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원래 1, 2장 점검을 나가게 돼 있죠. 이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 관리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전에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경찰이 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사 전 활동 아니고 평상시 안전활동에 속합니다. 자, 준경찰요원 관리감독은 평상시 안전활동이다. 자, 준경찰요원 관리감독, 행사장 인근 공사장이 있다면 거기에 공사장의 작업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경찰이 순찰을 돈다, 방범활동을 한다, 교통정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평상시 안전활동입니다. 그에 비해서 행사 전 안전활동은 이렇게 1, 2, 3단계로 나눠지는데 행사 전 안전활동의 말은 행사가 이미 경찰한테 행사장을 관할하는 경찰한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지했다는 뜻이요. 1단계는 경호행사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3단계는 오늘이 행사 같으면 행사 당일이거나 행사 당일 직전, 전날 정도 해당됩니다. 그 행사 인지 안 한다. 1단계는 하루 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행사 규모가 클수록, 중요할수록 빨리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취약 개소에 대한 안전 검측과 안전 유지를 한다. 자, 이거 주로 선발 경호 활동이 하는 거죠. 행사장 인부에 대해서 임시비표를 배반한다. 요거는 행사장에 예를 들면 뭐 야외 무대를 꾸민다고 가정하면 거기 무대를 들어가죠. 거기 폭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임시비표를 배부해서 원래는 비표일 때 배부하면 안 되지만 행사장 작업장에 대한 인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서 임시비표를 배부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시비표를 배부해주는 거예요. 2단계는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서 통로를 단일화하고
필요시에 MD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중역에서는 고정 초소를 설치합니다. 그럼 보통 2단계 되면 아주 중요한 행사 같으면 행사 보통 한 2, 3일 전쯤 되면은 통제선 MD 이런 걸 설치하게 됩니다. 3단계는 지그재기식이고 반드시 MD를 통과한다. 이게 제가 설명했죠? 자, 요거 1, 2, 3단계 잘 알려주시고요. 20번입니다. 다음은 근접 경호 활동의 대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경호 대상자들은 대중들과 접촉이 수반되는 대외 활동을 빈번히 하며 대중들의 공개된 행사장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호 활동은 행사 일정이나 장소, 기동 등이 시각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임무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자, 근접 경호는 노출성 맞죠? 노출을 수반하는 상태에서 최선의 보호는 경호원들의 인적 장비에 의하거나 차량 등의 기동 장비를 이용한 방벽 구축이 효과적이다. 이것도 맞네. 인적 방벽, 차량에 의한 방벽 구축. 차량 대응 기만, 기동 시간의 기만, 기동로 및 수단의 기만, 승하자 장소의 기만, 위장 경호 대상자 및 경호원의 이용 등은 경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끈다. 맞죠? 근접 경호는 주로 행사장 참석 시 또는 차량의 이동 중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사의 성격이나 주변 여건, 장비의 특성에 따라 경호 활동 자체가 방호성, 대피성을 띠게 된다. 자, 도보나 차량에 의해서 경호가 이루어지면 이게 방호성, 대피성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거는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도보로 이동할 때는 유동성을 띈다고 그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기동성을 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접 경호의 특성, 유동성, 기동성, 방백성, 방호성, 근접성, 노출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20번은 4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경우 모의고사 10일에 20번까지 다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